야, 이 계집애가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어디서 감히? 덩치 큰 남자들이 조용히 밥 먹는 자그마한 여자 하나를 보면서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죠. 자기들 앞에 앉은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를요?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 대한민국 특전사, 이지은 중사였어요. 지은은 오랜만에 받은 꿀맛 같은 휴가를 즐기는 중이었습니다. 특전사에서 7년간 빡세게 구르며 쌓인 피로를 풀려고 고향 근처의 작은 백반집을 찾은 거였죠. 군복 대신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은 지은은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29살 아가씨로 보였습니다.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가족들, 또 회사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맛있게들 식사하고 있었죠. 지은은 창가에 자리를 잡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핸드폰으로 엄마랑 톡을 하고 있었어요. 아, 얼마 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일상인지. 그런데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더니 우락부락한 남자 5이 들이닥쳤습니다. 헐,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시끌벅적하던 식당 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손님들은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그저 밥만 먹는 척했지만 긴장감은 숨길 수가 없었죠. 맨 앞에 선 남자는 딱 봐도 30 후반은 되어 보이는 떡대의 조직 간부, 마동철이었습니다. 목에는 번쩍번쩍하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팔뚝에는 시커먼 용문신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 뒤를 따르는 4명의 똘마니들도 하나같이 비슷한 모습이었고요. 이들은 이 동네에서 꽤나 악명 높은 소규모 조폭 조직이었습니다. 주변 가게들에서 보호비, 소위 말하는 삥을 뜯으면서 세력을 키워왔죠. 아니나 다를까 이 식당 사장님도 매달 꼬박꼬박 돈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식당 사장님은 그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타난 게 뭔가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은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별의별 인간들을 다 겪어본 터라 저들이 어떤 부류인지 단번에 알아챘죠. 하지만 지금은 휴가 중이고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두목인 마동철은 식당을 휙 둘러보더니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은 원래 보호비를 받으러 온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식당에 손님이 바글바글하니 갑자기 신보가 뒤틀린 겁니다. 사장, 오늘 장사 잘 되네. 그럼 이번 달부터는 좀 더 올려야겠는데? 식당 사장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지금 내는 돈도 정말 부담스러운데 여기서 더 올리겠다니. 말도 안 돼. 하지만 감히 싫은 소리 한마디 할 수가 없었죠. 그때 마동철의 시선이 창가에 혼자 앉아있는 지은에게로 향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자가 조용히 밥을 먹는 모습이 그의 눈에 딱 들어온 거죠. 평소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며 희롱하는 걸 즐기던 그에게 지은은 아주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습니다. 야, 저기 혼자 앉아있는 계집애 좀 봐라. 우리가 들어왔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네? 부하들이 그 말에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건 그냥 일상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자기들 힘을 과시하는 게 버릇이었으니까요. 지은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는 게 상책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태도가 마동철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전부 고개를 쳐받고 있는데 저 여자만 혼자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으니 이 구역의 왕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식당 분위기는 점점 더 살얼음판이 되어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죠. 얼른 먹고 나가고 싶었지만 저 무서운 사람들 눈치 보느라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지은은 애써 스마트폰을 보며 엄마와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내일 집에 내려가서 같이 맛있는 저녁을 먹자는 따뜻한 메시지였죠. 오랜만에 느끼는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동철은 점점 더 기분이 불쾌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이 동네 짱인 걸 모르는 외지인 같았지만 그렇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죠. 야, 황철민. 저 계집애한테 가서 인사 좀 시원하게 받아와봐. 황철민은 마동철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덩치도 산만하고 성격도 거칠어서 이런 굳은 일에는 전문가였죠. 그는 비죽비죽 웃으며 지은이 앉은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지은은 황철민이 다가오는 걸 느꼈지만
여전히 핸드폰에만 집중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군에서 배운 위험 감지 능력이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아가씨, 우리 형님이 부르시는데 인사나 좀 하고 가지? 황철민이 지은의 테이블 앞에 떡 버티고 서서 거들먹거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거든요. 황철민은 지은의 반응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보통 이 정도면 겁에 질려서 벌벌 떨거나 아니면 애교라도 부리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마치 자신이 여기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으니까요. 야, 듣고 있냐고? 황철민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지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은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죠. 특전사 훈련으로 단련된 반사신경이 본능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통화 중이어서 못 들었네요. 지은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다는 마지막 신호였죠. 하지만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오히려 황철민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아, 이 계집애가 되게 쌀쌀맞게 구네? 우리가 뭐 만만해 보여? 결국 마동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직접 나섰습니다. 부하가 제대로 처리도 못하는 꼴을 보니 자기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았거든요. 다른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핸드폰으로 신고하려 했지만 마동철의 부하 하나가 그걸 눈치채고 막아섰죠. 아가씨,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이 동네에서 우리 모르는 간첩 빼고 다 없는데? 마동철이 지은의 맞은편에 털썩 앉으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에 걸린 굵은 금목걸이가 형광등 불빛에 번쩍거렸죠. 지은은 마동철을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라곤 일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얼음 같은 냉정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동철이 지금껏 만나왔던 여자들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데요? 지은의 담담한 반응에 마동철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통 이 정도 윽박 지르면 벌벌 떨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게 정상인데 이 여자는 마치 이런 상황에 아주 익숙하다는 듯이 너무나도 침착했습니다. 뭘 원하냐고? 당연히 예의를 지켜달라는 거잖아. 예의를 우리 같은 어른들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인사부터 박는 게 상식 아니냐고. 마동철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이 계집애가 진짜 배짱 하나는 두둑하네. 우리를 아주 개무시하고 있어. 마동철이 비웃으며 부하들을 쳐다봤습니다. 부하들도 덩달아 킥킥거리며 분위기를 맞췄죠. 하지만 그들 역시 지은의 예상 밖 반응에 속으로는 적잖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황철민이 다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공격적이었죠. 그는 지은의 볼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가씨, 우리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대답은 해야지? 바로 그 순간 지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꾹꾹 눌러 참아왔던 인내심의 한계선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까지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손 치우시죠.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기운을 황철민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우쭐해졌죠. 뭐? 아니, 이 계집애가 지금 우리한테 경고를 해? 야, 너 진짜 죽고 싶냐? 마동철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움찔했죠. 아이들은 무서워서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고 어른들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동철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손님들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들어. 이 계집애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식당 안의 가족 손님들이 더욱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는 아이가 울음이라도 터뜨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지은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무고한 시민들까지 위협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고한 사람들까지 끌어들이시는 겁니까? 지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실로 엄청났죠. 처음으로 마동철은 아주 약간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죠.
부하들 앞에서 체면을 구길 수도 없었고 이 동네에서의 위신도 지켜야 했습니다. 뭐? 무고한 사람들? 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우리 구역이야.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마동철이 오히려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순히 당하고만 있던 저 작은 여자에게서 왠지 모를 압박감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지은은 천천히 지갑을 꺼내 계산할 돈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가방을 메고 출구를 향해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딜 가? 우리가 가라고 했어? 황철민이 다급하게 지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지은의 마지막 인내심이 뚝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손 놔. 지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황철민은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살기의 순간 움찔했지만 부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죠. 뭐라고? 이 계집애가 감히? 황철민이 지은의 팔을 더 세게 움켜쥐며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어깨를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지은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번개 같은 동작으로 황철민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팔을 꺾어버렸죠. 이건 완벽한 관절기였어요. 으아! 황철민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저 작고 가녀린 여자가 저 덩치 큰 남자를 단 한 방에 제압해버린 겁니다. 마동철과 다른 부하들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상황이었죠. 평범해 보이던 여자가 갑자기 무술고수로 변신한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이지은 중사입니다. 지은이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 한마디에 식당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특전사라는 세 글자가 주는 위압감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황철민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관절기에 제대로 당해 꼼짝도 할 수 없었죠. 다른 부하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설마 진짜야? 마동철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압도적인 기술과 얼음 같은 눈빛을 보니 도저히 거짓말 같지는 않았죠. 지은은 황철민을 툭 놓아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완벽한 전투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특전사 훈련을 통해 이미 몸의 피처럼 밴 태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에게 한 행동들은 모두 폭행과 협박에 해당합니다. 특히 무고한 시민들까지 위협한 것은 더욱 심각한 범죄 행위고요. 지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식당 안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제야 안심하며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마동철은 급격하게 변한 상황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평범한 여성을 괴롭히는 것과 현역 특전사와 맞서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거든요. 자, 잠깐, 이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친해지려고 인사를. 마동철이 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지은의 눈빛에는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죠. 오해라고요? 그럼 제 몸에 손을 댄 것도 오해입니까? 다른 손님들을 위협한 것도요? 지은이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죠. 마동철의 부하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한두 걸음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압도적인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린 거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상대해왔던 평범한 시민들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뭐하고 있어? 안 덤벼? 마동철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오른팔인 황철민이 단숨에 나가 떨어지는 걸 봤으니 오죽했겠어요.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마동철이 그걸 보고 다급하게 말렸죠. 자, 잠깐! 전화는 왜 해? 당연히 신고죠. 폭행과 협박, 그리고 영업방해까지. 죄목이 꽤 많네요. 지은의 차분한 대답에 마동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라도 당하면 그동안 이 지역에서 쌓아온 자기들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아니야. 오해라니까. 진짜 오해야. 우리는 그냥 친근하게. 마동철이 급하게 해명했지만
지은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른 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경찰서가 아니었죠. 네, 여보세요. 중대장님? 저 이지은 중사입니다. 지금 휴가 중인데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지은이 자신의 상급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마동철에게 더 큰 충격이었죠.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군 조직에 직접 보고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네, 지역 폭력 조직원들이 민간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개입했는데 상부의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은의 차분한 보고 내용을 듣는 마동철의 얼굴은 점점 더 잿빛이 되어갔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군이 개입하는 공식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전화를 끊은 지은이 마동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일말의 관용도 남아있지 않았죠.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사과하고 물러나시든가 아니면 끝까지 가보시든가. 지은의 최후 통첩에 마동철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체면과 조직의 위신을 생각하니 이대로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죠. 야, 특전사든 뭐든 계집애는 계집애야. 우리가 다섯인데 뭐가 무서워. 마동철이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눈짓하며 일제히 공격하라고 신호를 보냈죠. 하지만 그것은 그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이 순수한 전투기계의 눈빛이 드러났죠. 특전사로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대로 보여드리죠. 지은이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식당 안의 온도를 순식간에 급격히 떨어뜨렸죠. 첫 번째로 달려든 것은 아까 망신을 당했던 황철민이었습니다. 굴욕을 만회하려고 악을 쓰며 달려들었지만 애초에 지은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지은은 아주 간단한 발차기 하나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쿵! 두 번째 부하가 옆에서 기습하려 했지만 지은은 이미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훈련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 크라브마가가 완벽하게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으악! 연속으로 두 명이 바닥에 나뒹굴자 나머지 부하들이 순간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마동철이 뒤에서 이 새끼들아 하고 소리치자 어쩔 수 없이 함께 달려들었죠. 지은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좁은 식당 안에서 5명을 한꺼번에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한 실력과 경험이 있었죠. 지난 7년간의 혹독한 특전사 훈련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의자를 집어들고 덤벼들었지만 지은은 재빠르게 몸을 날려 피하며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쳤습니다. 의자가 쨍그랑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죠.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식당 사장님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지만 이미 상황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마동철은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멍청하고 끔찍한 실수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죠. 지은은 네 번째 부하를 간단한 관절기로 제압해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마동철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네요. 마동철은 허둥지둥 뒤로 물러서며 양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보느라 더 이상 대항할 의지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항복이야. 우리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지은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 뒤에서 복수하려 든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무릎 꿇으세요. 지은의 단호한 명령에 마동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결국 그는 치욕을 느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마동철은 굴욕감에 이를 바득바득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는 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동철과 부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바로 그때 식당 밖에서 삐뽀삐뽀 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다른 손님 중 누군가가 몰래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곧 경찰들이 식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자신의 군 신분증을 꺼내 준비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처리 절차가 시작될 것이었죠. 경찰들이 식당에 들어오자 지은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보고했죠. 다른 손님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섰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막 무섭게 협박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있던 젊은 부부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던 터라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했죠. 마동철과 부하들은 결국 현장에서 모두 연행되었습니다. 폭행과 협박, 영업방해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될 예정이었죠. 특히 현역 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더욱 무거운 죄가 될 것이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지은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른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죠. 정말 고맙습니다. 군인 아가씨. 덕분에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은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군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대충 끝난 후 지은은 조용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감사 인사를 건네며 그녀를 배웅해 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죠. 와, 진짜 너무 멋있으셨어요. 역시 특전사는 다르네요, 진짜. 한 대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지만 지은은 그저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식당 밖으로 나온 지은은 후 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화로운 휴가를 보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지만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까톡하고 울렸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내일 저녁 메뉴를 뭘로 할지 묻는 따뜻한 내용이었습니다. 지은은 피식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된장찌개로 해주세요. 오늘 먹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녀는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부대로 복귀해야 했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그녀에게 또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되었죠. 평범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시민을 괴롭히던 동네 조폭, 용감한 시민의 활약으로 전원검거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지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일이 한동안 계속해서 회자되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한 여성이 덩치 큰 조폭들을 혼자서 전부 제압했다는 이야기가 마치 전설처럼 퍼져나갔죠. 마동철과 부하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저질렀던 다른 범죄들까지 줄줄이 밝혀져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죠. 지역 상인들은 이제야 정말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부대로 복귀한 후에도 이 일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신기해서 물어봐도 그저 별일 아니었어 하고 간단히 넘어갔죠. 그녀에게는 정말로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힘을 함부로 과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그 후에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죠. 이지은 중사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진짜 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겨진 강인한 정신력과 약자를 보호하려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